자, 황석영의 한시연대기라는 현대소설인데요. 여러분들, 연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지. 근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거거든, 날짜별로. 그런 것들을 연대기적 구성이라 그런다. 쌤이 뭐 판타지물은 읽지를 않으니까 판타지물 중에서도 무슨 연대기가 있을 건데? 아니야. 무슨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 동글뱅이 돌려두시고, 자, 문학작품에서 설명이라는 것은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 수십 번 얘기를 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시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그랬지. 얘들아, 시점은 크게 보면 1인칭하고 3인칭 밖에 없잖아. 1인칭은 서술자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바로 작가 자신이다. 그러면 3인칭 시점은 작가가 직접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번에 보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그랬지.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3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잖아. 관찰자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내면 심리까지 나오면 전지적 시점이고 내면 심리가 없으면 관찰자 시점이고 그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면 심리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고요. 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다. 이거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동시진행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진행법은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에는 나오는데 정답으로 체크될 가능성은 0%라고 보면 된다. 이 작품은 김성환의 5분간이라는 작품 말고는 우리 수능에서 다루어질 만한 작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성환의 5분간이 나오면 답이 되겠지만 5분간이라는 작품 자체가 출제 가능성을 쌤은 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진행법, 이 선택지 3번은 시험 치면 맨날 나오는 선택지지만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한다. 얘들아, 1인칭은 나가 서술자고 3인칭은 작가가 서술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서술자를 교체한다 말은 1인칭이 되었다가 3인칭이 되었다가 1인칭이 되었다가 3인칭이 되었다가 시점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 이건 뭐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다. 이게 바로 뭐니?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개념 문제라 그랬잖아. 개념적으로 접근해라 그랬잖아.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말 아이가. 역순행적 구성.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잡아갖고 있으면 애새끼들 늘 하는 말 있잖아. 2개까지는 잘 간추렸는데 답지그가 틀렸다. 아까운 듯이 얘기하는 새끼들. 개치질한 새끼들. 선생님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오면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작품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답을 판단을 해라. 그런데 선생님 답이 2개인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봐. 처음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 안 돼. 오케이? 지금 쌤하고 지문을 읽을까 이가? 지문의 흐름상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바로 답을 찍어보라고. 그런데 지문의 흐름상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답이 2개인 것 같은데요. 애매한데요. 그때 기억이나 리을을 봐주시면 되는 거라. 처음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는 새끼들이 맨날 하는 개소리. 정답을 2개까지는 잘 찾는데 마지막 찍어가지고 틀렸다는 새끼들. 그건 아까운 게 아니고 시험 치는 요령을 모르는 거다. 아시겠지? 절대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그랬대. 자, 76번 문제 또 고마운 문제가 나와 있죠? 보기를 바탕으로. 자,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 얘들아,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 그러거든요.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을 이데올로기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치적 측면의 이데올로기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데올로기라 그랬으니까 자본주의를 선택할래, 공산주의를 선택할래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흔히 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대립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도 민주주의다. 북한도 민주주의고 남한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주인이 백성이라는 얘기가 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 반대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군주제가 민주주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 그랬을 때는 자본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공산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이 두 공간에서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각 사회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내려야 하지만은 사회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고, 자, 뭐라 그랬니?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내려야 하지만 사회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그래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그렸는데, 얘들아 수능시험에 나오는 현대소설은 기본적으로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대. 그런데 그때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말 자체가 사실주의적 성격, 사실적 성격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렇다면 사실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 수능시험에 나와. 이때 개인은 도덕적인 개인이고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야. 무조건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게 수능의 레파토리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본 적은 양양.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보면 김천지가 설렁탕 한 그릇도 못 먹이고 마누라 죽었거든? 그걸 보고 누구를 욕해야 되는? 수능시험은 이 더러운 사회를 욕하는 것이 김천지 얘기하면 안 돼. 말뜻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능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무조건 하고 이 더러운 놈의 사회하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거다.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거는 무조건 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는 거다. 여러분들이 1등급을 따먹고 싶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유형화시키가 그대로 때리보면 1등급 나온다. 국어 영역은요, 다양하지를 못해요. 다양하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뻔할 뻔으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 말뜻 이해되냐 안 되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A는 북한이고 공간 B는 남한이라 그랬는데 공간 A에서도 사회와 개인의 대립이 나오고 공간 B에서도 사회와 개인의 대립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북한도 사회가 더럽고 남한도 사회가 더럽고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억압받는다. 무조건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다. 말뜻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77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의 희곡으로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희곡 동글뱅이 돌려두시고,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 수업 중에는 장르 바꾸기라 그런데, 그런데 장르 바꾸기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다. 생각하지만 일치불일치로 잡아주라. 그냥 일치불일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뜻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 더, 장르 바꾸기 문제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화살표의 방향이다. 무조건 하고 화살표가 간 놈을 가지고 답을 잡아야지 원래 놈 가지고 답 잡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니까 A를 보기로 고쳤나 보기를 A로 고쳤나. A를 보기로 고쳤기 때문에 보기를 가지고 답을 잡아야지 A 가지고 답 잡으면 안 된다고. 말뜻 오케이? 자, 장르 바꾸기 문제는 화살표가 간 쪽을 가지고 답을 잡아줘야 된대. 그래서 A를 보기로 각색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보기를 바탕으로 답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물론 A는 참고적으로 읽어주셔야죠. A는 참고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나중에 정답을 잡을 때는 보기 가지고 정답을 잡아야 된다고. 자, 지문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지금 가장 초보들이거든요. 초보들. 그러니까 초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국어 영역 공부를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했던 말을 반복을 하는데, 자, 독서 지문을 공부를 할 때도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라. 시를 공부를 할 때도 시적 대상을 잡아줘라. 말뜻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런 소설을 공부를 할 때는 중심 화제와 시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등장인물이다. 등장인물. 소설은 첫째도 둘째도 등장인물을 잡아주는 거다. 알아먹겠지? 그런데 독서 지문을 읽어 들어갈 때는 핵심을 잡아주고 시를 읽을 때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잡아준다. 그지? 소설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쪽에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읽어요. 알아먹겠냐? 그런데 바라바라바라밤 우리는 방금 몇 번 문제를 읽어봤냐 그러면 76번 문제를 읽어봤거든요. 76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오늘 무엇이 드러나 있었노?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 있었지. 갈등의 원인은 뭐라 그랬니? 이데올로기의 억압. 그럼 우리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가를 찾아주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76번 보기를 보니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이 나왔거든. 이데올로기의 억압 때문이라는 거고. 그럼 이 지문도 이미 이해가 다 된 거가 아리까리하나? 이미 이해가 다 된 거 맞지? 조금이라도 에러점이 남나? 없어. 되겠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한동무 특병동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시오. 원장동무가 직접 나와보고 야단 났습니다래. 여기 더 위급한 환자가 있어. 수술 중이라 꼼짝할 수가 없어. 한 교수는 나지막한 의자에 눈 아이의 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동무도 어디로 갔는지 자리를 비우시오. 지금 사방으로 찾아다니면 법석이라도요. 끝나면 곧 가겠다고 전하시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서 보고를 하디요. 한영덕 동걸백. 왜? 등장인물이니까. 밖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주의를 돌리고 나서 옆에 서는 두 사람에게 속삭였다. 간호원과 조수 두 분은 빨리 나가시오. 간호원이 말했다. 우리가 어깨 손수 볼 테니 선생님 빨리 가보시라요. 자, 내용 정리는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어느 지방의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지? 이북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근데 사투리 구사는 왜 하니? 소설 작품 속에 사투리는 왜 쓰지? 현장감, 사실감 부여다. 그런데 이런 게 또 시를 문제를 풀 때는 향토색이라는 말이 나와. 향토적 정감.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를 공부를 할 때는 사투리를 구사를 하고 있으면 현장감이나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말뜻 아시겠지?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는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되고, 시는 향토색, 그런 식으로 토속적인 정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대. 계속 갑니다. 한 교수는 그들의 등을 밀어내보내고 침착하게 바늘 귀에 실을 꿰었다. 재봉실의 보통 바늘이었지만 열악한 환경이란 얘기죠. 열악한 환경. 재봉실의 바늘이란 것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별로 소원색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거친 음성과 구두발 소리가 다가왔으나 그는 첫 바늘을 꿰어 실이 팽팽해질 때까지 살포시 잡아당겼다. 방공호의 통로를 몸 그림자로 가리고서 방공호 동걸백. 얘들아, 자꾸 학교 선생님 욕을 하지만은 욕을 해야 된다. 소설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읽어라. 시는 절대론적 관점에서 읽어라.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 반영된 실제적 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방공호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니? 시대상 반영이잖아. 오케이?
소설 읽을 때는 여러분들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를 놓치지 않아야 내용을 다른 애들보다 서너 걸음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플리즈 줄거리 요약하는 공부 맨날 해봐야 점수 안 나온대. 알아먹겠죠? 계속합니다. 원장 똥걸뱅이 돌려두시고요. 성급하게 소리쳤다. 뭐라고 있는 거요? 한 교수는 봉합 부분을 잘 살피기 위해 아예 몸 가까이 무릎을 꿇었다. 방공호 안의 어둠에 눈이 익은 원장이 그 광경을 들여다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찼다. 아까진 애들은 또 낳는 거요. 지금 경무원이 기총소사의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데 이런 따위의 시간을 낭비하기요? 뒤로 아슬표 뽑아주면 비인간적이라는 말 알겠죠? 여러분들 아마도 경무원이라는 것은 공산당의 고급 간부가 되겠지? 그런데 뭐라 그래노? 아 새끼는 또 나오면 된다. 간부를 고쳐야 될 것이다. 어? 그런데 우리는 76번 문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억압이라는 얘기잖아. 되겠니? 한영덕 씨는 침착하게 바늘을 들고 섬세한 솜씨로 장의 천공 부위를 꿰매어 나간데 경험하는 외과 전문의에 못지않은 괄호 묶어주면 사실은 외과 의사라 말이가 외과 의사는 아니라 말이가 외과 의사가 아니란 얘기죠. 관통상은 압박붕대 처리만 해놓으면 몇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혈겸자를 떼어내고 혈관을 묶는 동안 피가 그 작은 몸에서 샘처럼 솟구쳐 한시의 손과 방공호 바닥을 적셨다. 원장이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고발하겠소. 좀 비켜주시오. 어둡습니다. 한 교수의 이마에서 땀이 솟아나 볼을 타고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 부분의 봉합을 끝내고서 얼굴을 들었다. 호의 통로에서 잔광이 비껴 들어왔다. 싱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들의 건강한 잎새 사이로 석양이 물발처럼 퍼져나와 여기저기 눈 환자들의 몸위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두 손바닥을 벌려 눈앞에 갖다 댔다. 피가 검게 말라붙은 손톱이며 손가락 틈을 뚫고 이 햇빛은 여전히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까지. 개치질한 놈들은 여기까지 줄거리 요약을 하는 거대. 오케이? 1등급을 따먹을 수 있는 전사들은 갈등의 주체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니? 한영덕과 원장. 무슨 말인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치료를 할 것이냐 간부를 치료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것보다는 76번 보니까 이데올로기의 억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문을 읽어보면 고급 간부는 그냥 잠깐 참으면 된다라는 얘기였잖아. 말 되겠나? 그런데 원장은 뭐라 그래노? 아시기 죽디 말디 간부 살리라 그런 얘기잖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지문을 읽고 나면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줘야 공부가 된 거다. 그런데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줄거리 요약하고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거다. 아시겠죠? 계속합니다. 그들은 잠적해버린 서학준 똥걸베이 행방도 추궁했으나 한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 씨는 지하실에 일주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2층의 깨끗하고 밝은 방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 방은 벽이 온통 이게 칠해져 있었고 매일 다른 신문자가 2사람씩 교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 교수는 축축한 냉기 속에서 밤을 지낸 다음 아침마다 그 방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예상외로 침착한 것에 놀라곤 했다. 여기까지.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갈등의 주체가 누구지? 억지로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생각하는 오뎅 같은 표정 짓지 말고 76번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된다 그랬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였지? 이데올로기. 그러면 이 작품은 현재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야.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는 개찌질이들은 어쨌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되는 거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놈들이 11월 달에 해피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놈들은 11월 달에 잘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못 되면 쪽박이 터지는 거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네. 이건 아마 저번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건데 소설은 제시지문 중심으로만 보면 된다 그랬지. 제시지문 중심으로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다 그지? 문제와 연관이 되든지 가장 핵심 정보가 들어있든지. 그래서 이런 줄거리 부분은 대충 읽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줄거리를 미친 듯이 읽어주라 그랬다. 되나? 북한에서 처형의 위기를 간신히 넘겨 살아남은 한영덕은 그 뒤 밑줄 그어주면 가족을 두고 홀로 월남 밑줄.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적 상황이 되겠다. 그지? 가족을 두고 홀로 월남하여. 서학준 아까도 이름이 나왔었지. 한영숙 동걸배. 자,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박가 김가와 동업을 하지만 박가의 불법 중절 수술로 갈등을 빚는다. 박가의 불법 중절 수술로 갈등을 빚는다. 자, 박가의 불법 수술 도중 환자가 위험해지자 환씨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척출 수술을 해주고, 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척출 수술을 해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겠지?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곧 병원을 그만둔다. 무면허 영업 단속을 받은 박가는 한씨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그를 무엇으로 고발한다고? 간첩으로 고발하고. 얘들아, 바라바라바라밤. 어쨌거나 현대소설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읽어주려고 머리를 어쨌거나 그쪽으로 써야 된대. 오케이? 반영론적 관점이라 그러면 시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의사를 고발하는데 무엇으로 고발하니? 간첩죄로 고발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상 반영이잖아. 그러면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니? 이데올로기지. 그래서 간첩으로 고발한다라는 말도 76번 보기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면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이라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궁 척출 수술을 해주었어. 그런데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 그런 얘기야. 말 되나 안 되나? 정보대 문관 민상호는 민상호 동걸배.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다. 밑줄. 얘들아, 공부를 못하는 개치질이들은 자꾸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우리는 사회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아시겠지? 그래서 언놈은 애꿎은 간첩으로 고발을 하고 언놈은 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니?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민상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민상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고. 사회가 더럽네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사회가 더럽네라고 읽어야지. 아니 민상호 이 나쁜 새끼. 아니라고.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와. 정거이 1등급 받을 거가? 그러면 이 새끼야 민상호를 보면 안 된다고. 민상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욕을 해야 되노? 이 더러운 사회. 이 더러운 사회, 부패한 사회. 계속합니다. 한영덕 씨는 훨씬 늙어 보이는 대신 진실한, 그런데 아까 하나를 빼먹은 것 같네. 잠깐만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봐보자. 방금 밑줄 건 거 찾았느냐? 외적 관찰이가 내면 심리가.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말뜻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내용 이해되겠지? 갑니다. 한영덕 씨는 훨씬 늙어 보이는 대신 진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남의 혈육이라고 너희 동생 하나고 친구는 서선상인밖에 없으니끼니 아무도 믿지 말라요. 아무도 믿지 말라요. 밑줄을 그어주면 이런 것도 사회상 반영이죠. 아무도 믿지 말라요. 기래 알갑다. 오라발이 휴전이 되시오. 휴전 똥걸배. 얘들아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휘를 찾아라고. 너희가 글을 읽을 때 혼자서 수업 준비를 해 들어올 때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되냐 안 되냐? 어제 협정이 끝났대요. 한영덕 씨는 한참 동안이나 눈두덩을 손끝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다. 대구 말았구나.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나 한 여사는 꼭 전해야 할 말을 간직해 두고 있었다. 정보대에서 고문하면서 시인했던 사실을 재판 때에 부정하면 다시 정보대로 돌려보내어 처음부터 조사를 새로 할 거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알리야겠는데 간수가 면회지에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적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기록을 피하고 싶었다. 간수가 일지를 듣고 나서 문을 열었고 한영덕 씨가 따라 일었을 때 한 여사가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오라바니 정보대에서 한번 넘어왔으면 다신 보내지 못한대요. 걱정 말고 안 한 건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시래요. 한씨는 붉게 충혈된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 그 여자는 법원에다 진정서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한씨의 친구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른 일을 몰라도 그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미추. 얘들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 근데 이승만 정권이 처음부터 내건 국가적 시책, 국시가 뭐냐면 반공정책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지금 한영덕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간첩죄.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니? 이데올로기 문제잖아. 그런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니? 이데올로기 문제잖아. 말뜻 이해되냐 안 되냐? 자, 하는 수 없이 한 여사 자신과 서학준 소령, 고동수 박사 세 사람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올렸는데도 중도에서 탈락된 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재판은 자꾸 연기되었다가 한씨가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도 4개월이 지났어야 그 사건은 일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미추. 그러나 여러분들 간첩죄를 인정받은 거가 인정받지 못한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자궁척출에 관한 사건. 자, 밑줄 거.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자궁척출에 관한 사건.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갈등의 지속이 되겠지. 그런데 분명히 간첩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자궁척출로 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상을 읽어줘야지 간첩죄냐 자궁척출이 문제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휴전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6.25 동란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돼서 갑니다. 한씨가 환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뒷수습으로 수술했던 일이었다. 정보대에서는 투산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며 박과, 김과, 이가에게서 돈을 많이 뜯어낸 모양이었다. 돈을 많이 뜯어낸 모양, 밑줄, 부패한 사회상이란 얘기죠. 예, 뒷부분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지문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다 풀어왔잖아, 그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갈등의 주체가 역시 뭔데? 개인과 민상호, 개인과 김과 박가 그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고. 개인과 사회.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간첩죄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도 있는 거고, 간첩죄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패상.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만큼 삥땅 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었잖아. 말 됐나 안 됐나?
자, 지문은 따로 읽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정 인물의 시선이었을까? 작가가 적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한영덕의 관점에서 적고 있나? 작가의 관점에서 적고 있나? 그 말이다. 한영덕의 관점이가 작가의 관점이가? 작가의 관점에서 적고 있는 거다. 한영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부분적으로 잠깐 쌤이 미축한 거 그거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작가의 관점에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적 작가 시점이라고 쌤이 하나 잡아준 거 있었지? 답은 몇 번이고? 2번. 이해됐나 안 되나? 자, 간호원과 조수를 배려하는 한영덕의 마음. 쌤이 이런 것들은 꼬치꼬치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밑에 두려움 가로 묶어봐. 얘들아, 식은 소설이건 수필이건 희곡이건 정서 태도 가지고 잡아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잡아주라고 했던 말 기억이 난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서 태도 아이가? 오늘 여러분들 한영덕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있어 없어? 없어. 답이 바로 몇 번이고? 2번. 중요한 건요, 무조건하고 정서 태도 쪽에서 답이 나온다. 너가 문제를 풀 때도 정서 태도와 연관된 단어에 눈이 꽂혀야 되는 거라고. 알아먹겠습니까? 정서 태도와 연관된 단어에 눈이 꽂혀야지 다른 데 눈이 꽂히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해됐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76번 문제. 자,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 미추. 뭔 말인지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라고 했냐니까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 보기 그래 그 말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 얘들아 바라바라바라밤 다시 한 번 더.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게 수능시험의 레파토리야. 오케이?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게 수능시험의 레파토리라고. 말 됐나 안 됐나? 그 다음에 현실의 부조리. 현실의 부조리. 답은 몇 번이고? 5번. 뭐가 틀렸지? 굴복. 75번 문제나 76번 문제나 정서 태도 가지고 답이 다 나오네. 플리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너가 예습을 해올 때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 부분만 잡아내면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고. 말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개치질한 새끼들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수업할 때 아이 짜증나게 해놓고 문제 풀 때는 지 방식대로 푸는 거라고. 그게 이제 절단부였어.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원래 이 반에 지금 여학생 한 명 있었지? 그 여학생이 6월 모의고사 치고 들어왔을 때 6등급이었다. 11월 모의고사 98점 나왔다. 그 이야기 한번 했었지? 저번 주하고 오늘하고 없는데 다음 주는 또 들어올 거다. 다음 주부터는 들어올 건데 지금 시간이 뭔가 또 충돌 생겨가지고 잠시 다른 반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 다시 이 타임으로 들어올 건데 6월 모의고사 쳤을 때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6등급 받았다가 11월 모의고사에서 98점 나왔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냥 점수만 올려주세요 하고 시킨 대로 푸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어? 너놈들도 문제를 미리 풀어올 때 답을 찍지 말라고. 제일 나쁜 게 답을 찍어가지고 들고 오는 거다. 됐나 안 됐나?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자꾸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그걸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지문 읽어 나갈 때 선생님하고 흐름이 비슷해지면 1등급 받기 싫어도 1등급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살표 간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A가 중요하나 보기가 중요하나? A는 참고 자료고요. 보기를 가지고 답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원장이 들어오는데 한영덕과 간호원 흠칫 놀란다.
수술 중이라 꼼짝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까짓 애들은 또 낳는 거예요. 아주 비인륜적이죠. 경무원이 특병동에는 경무원이 기총소서로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까지 되겠습니까? 동무 고발하겠어. 비켜주시구래.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 얘들아,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걸까? 심리를 드러내는 거겠지. 됐나 안 됐나? 이 무쇠 조각 누구래? 어디서 만들어낸 거인지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느껴지죠. 자, 그랬을 때 선택지 1번 원장의 심리, 입을 굳게 다물고 하는 것 보기에 있잖아.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다음에 전쟁의 비극성. 그 다음에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 다 되겠죠. 그런데 선택지 5번에 새로운 인물 등장이 있나 없나? 없어. 자, 요점은 이거다. 마지막 문제 답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문 가지고 얘기를 했냐, 보기 가지고 얘기를 했냐. 화살표, 간놈을 가지고 답을 판단해야 된대. 너희들이 그런 기준이 없이 자꾸 답을 찍으니까 국어 영역 공부 방법도 모르겠다. 개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개소리를 하냐 말이야.